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임종석 지라시가 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휴민트에 강하니까 내용을 잘 알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용 좀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잘 몰라요. 잘 제가 몰라요? 가는 휴민트는 요거 빨간색 요거. 빨간색 쪽에 휴민트는 제가 좀 있는데 파란색 쪽은 별로 없어서. 빨간색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보수 쪽에 그렇죠. 뭐 그쪽은 제가 언제부터 보수 쪽이 빨간색이 됐나? 뭐 일단은 당색이 빨간색이고 뭐 또 이제 뭐 국정농단 사건 이때는 제가 적폐 세력에는 또 모든 적폐 세력의 휴민트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적폐 세력에 관련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적자는 불굴 적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쌓일 쪽이겠지. 이 지금 이거는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찌라시가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찌라시를 받았을 때 임종석 대통령 실장에 대한 찌라시가 있었어요. 네.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네. 내가 뭐 찌라시 있는 거니까 좀 말씀드리고. 네네. 지라시를 인용한다고 네.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요 찌라시에 돌았다는 정치권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건 이제 찌라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인터넷 언론에서 소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나왔잖아요. 네. 당선될 확률은 33.3%죠. 3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 그러네.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예. 그런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 예. 왜 안 좋냐 그랬더니 2012년 공천 때 네. 그 당시 임종석 19대 총선. 네, 19대 총선 때 임종석 당 실장이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어요. 사무총장이었죠. 예. 공천 실무 책임자였죠. 예, 실무 책임자였어요. 근데 워낙 본인과 가까운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 출신 사람들을 다 공천을 하니 이게 임종석의 공천 전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찬 의원의 당시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죠. 이해찬 의원의 주장이었죠.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사퇴를 하고 또 공천도 못 받았고. 공천도 못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악연이 있어서 지금 이해찬 의원이 뭐 당선이 되면 그러면 당청 관계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럼 임종석 실장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내년 재보선 전에 청와대를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찌라시에 돈다고 오늘 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네. 자, 우선 2012년 그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의 이 이해찬 의원과 임종석 실장과의 관계는 무슨 소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사실로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얼마나 관계가 악화됐는지 그때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뭐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이 좀 넘게 시작했으면은 이런 류의 청와대를 겨냥한 지라시가 돌 때가 됐어요. 언제나 사실 그렇지만. 찌라시가 재밌긴 해요. 그죠? 뭐 그 재미도 그렇고 뭐 또 의도가 있을 거고 뭐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유력한 그 주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이 경선에 출마했는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을 겨냥해서 이런 지라시가 돌까가 참 궁금해요. 저는 뭐 일단 찌라시 자체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제 뭐 관련해서 지금 뭐 팩트와 연결해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이것도 뭐 무슨 뭐 조사 대상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 뭐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 예, 그러니까 일단 저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다.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취임 이후 최저치다. 네. 예, 그런 얘기. 뭐 그것까지는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분분하기는 한데 예.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 전당대회 네.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당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거기까지는 저도 뭐 제 안테나에 들어온 것도 없고 그리고 분석 가능한 팩트를 제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한 바는 없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나 사람을 밀어준다거나 내지는 아예 배제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의 그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이제 이해찬 현재 저기 경선 당대표 후보가
유력하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입장도 아닌 거예요. 입장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어법을 대입해 보자면 문심 뭐 이런 거하고 예. 전혀 이제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처럼 줄 세우기식의 그런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전과 같은 방식의 그런 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해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 줄 서야 되냐? 그렇죠. 어디를 예. 지지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그 바람에 이제 뭐 여러 군데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문파들이 네. 이제 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화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식의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깃발이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갈 길을 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뭐랄까 지표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당대표 후보 중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제 끌어안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은 배척하는 사람이냐 이것과 관련된 것도 하나의 이제 지금 논란이 지표가 돼 됐었죠. 있죠. 예, 예. 지표가 돼서 이제 지금 거기에서 논쟁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오래된 일종의 후유증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 사실 그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거든요. 예, 예. 그 대선 경선 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평소에 그 당내 경선과는 다른 방식의 선거 운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시 2, 3위 후보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끌어안았죠. 예. 예, 한 팀, 원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실제 그 캠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지자 입장에서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런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제기했던 또 안희정 후보가 제기했던 방식의 그런 그 선거운동 방식, 예. 그리고 문제 제기들을 이번 지방선거 때, 네. 경선 때 그대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점을 말하자면은 예. 당내 경선에서는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까자. 그렇죠. 닭가자가 아니라 워낙 허위 사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 청와대에서 예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향후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철학과 담론이 있었는데 그 담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권리당원 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한 당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SNS에 강하거든요. 그렇죠. SNS에서 벌어지는 또 담론이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일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사실 이게 지금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라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런 지라시가 돌게 되는 네. 그 발원지는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발언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쪽에서 흘리는 건지 예. 보수 야당에서 흘리는 건지 예. 아니면 그야말로 지금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어떤 평론가나 분석가분들께 내신 건지 그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팩트 자체가 확인이 돼야 그럼 이 팩트라면 그러면 이 분석은 맞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팩트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근데 쉽게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은 이해찬 의원이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되면은 뭐 임종석 실장이 물러나야 되고 청와대와 당 간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청와대와 당 간에 뭐 원만한 그런 관계가 임종석 실장이 있는 동안은 안 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지라시라면은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이해찬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쪽의 지라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 맥락은 좀 다르긴 한데 얼마 전에 이해찬 후보가 약간 맥락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친근하다는 의미로 실장. 예, 네, 문실장이라고 이제 그 바람에 사실은 이제 뭐 지금 하대하는 거냐. 글쎄, 그 생각보다 반응이 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는 막 그냥 친근감의 표시였는데 약간 그냥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지금 이제 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공천권을 제대로 잡고 하게 되면 결국은 당청 관계에서 당이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의 사고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 이해찬 아니 후보가. 대통령을 낮게 보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럼 그 찌라시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김태현 변호사는요? 아, 이제 얘기가 재밌게 돌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서는 이거 안 만듭니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회의적사에 앉아서 티셔츠를 입네, 정장을 안 입었네 이런 거 하기 바쁜데 지금 뭐 티셔츠 얘기는 좀 그렇더라. 진짜. 네, 그죠. 네, 티셔츠면 어떻다고? 제 말이. 네. 그러니까 티셔츠를 왜 입어 정장 안 입고 뭐 이걸로 지금 뭐 하고 지금 국가주의 얘기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뭐 임종수 실장이 그만둔데 안 그만둔데 무슨 상관이에요? 관심도 없죠. 그렇죠. 보수 여당은 뭐 그럴 임종수 수 실장이 있겠어요. 그만두고 다른 실장이 온다고 뭐 자유한국당이 좋아지겠습니까?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면 예. 이해찬 의원의 반대 세력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러면 심의 안 걸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성입니다. 추정.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임종석 실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내년 재보궐선거 전에 나올 거다 청와대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네.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의도 주변에서. 근데 그 이유는 뭐 후임은 누구다라는 얘기들도 뭐 호사가들 사이에서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왜 저한테 아니, 그걸 뭐 물어보세요. 있었어요. 누가 올 것이다. 뭐 아니 그 자리에 앉았다고 진행자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아니 뭐 얼마든지 진행자한테 물어보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정철 기획관, 홍보기획관 뭐 그런 얘기들이 전 있었던 비서관과의 갈등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찌라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자체의 이제 뭐 사퇴에서는 예전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기서 왜 이 타이밍에서 이해찬 의원과 관련돼서 나왔겠느냐. 결국 이게 이 찌라시를 예를 들어서 유포해서 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네. 임종석 실장의 사퇴를 겨냥했지만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염두에 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문 실장 그 발언들 그게 사실 보면은 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직계들과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마무시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마무시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역학들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말씀 죄송한데 조금만 하나만 첨가를 해드리면 네. 사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왜 좋으면 계속 이쁜 것만 보이고 그런 안 좋으면 것까지 그러니까 있겠죠. 지금 예. 이제 이해찬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이재명 도지사를 안고 가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거. 근데 그냥 좀 어떻게 드라이하게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건 좀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근데 드라이하게 보면 아니 뭐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저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여러 번 얘기하는데 17번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두 번 그게 왜 실장이라고 그러냐면 그랬으면 그거야 뭐. 근데 또 사실 또 그 문제는 뭐였냐면 이해찬 후보에서 총리를 그러니까 그때는 실장이 아니었다면서요, 실장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지. 팩트하고도 팩트가 다르니까 틀렸어, 또 이제 그게 비판 지점이 이게 되버린 거예요. 만약에 김진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파장 안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의 어떻게 보면 무게감인 거죠. 뭐 좋은 걸 수도 있어 본인한테는. 왜냐하면 예전에 사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대 정파에서 처음 이제 문재인 당시의 의원이면 초선 의원이 정치에 딱 입문했을 때 이해찬, 한명수 두 전 총리가 후견인처럼 한다. 예를 들면 아주 정치 싸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큰일 난다니까. 시비 좀 걸지 마요. 올해 올해 좀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게. 이거는 올해 좀 삽시다. 올해 좀 삽시다. 어쨌든 실수하신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최근에 하도 전직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옛날 같았으면 참 큰 사고였어요. 올해 좀 살자니까요, 저 좀. 문재인 대통령 용감 오래 살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당청 관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청 관계 정답은 없어요. 긴장 관계가 좋은 건지
당이 청와대를 뒷받침하기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으나 네. 저는 최소한 네. 집권 초반에는 당이 청와대에게 할 말을 하는 것보단 청와대 국정방을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네. 혼란을 더 적다고 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해찬 의원이라는 어떤 굉장히 강한 큰 당대표가 왔을 때 과연 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위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김진표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지금 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거를 보면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임종석 실장이 물러날 수도 있다는 찌라시는 결국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은 좀 자극을 하는 거죠. 반대 정파에서. 근데 사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그 어떤 그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평가는 참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을 수가 있는 게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역임했던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 대표를 맡아서 당이 그 뭐 좀 흐트러진다거나 또 딴 목소리가 나오는 걸 이해찬 의원이 딱 당 대표로서 막아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을 청와대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온 그런 분석이고요. 네. 그냥 처음에 시초를 보면 네. 일단 이해찬 전 총리는 여기 전당대 선거에 당대표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인터뷰에서 얼핏 흘리시긴 했는데 본인은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와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다. 그게 이제 그 김부겸 장관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됐으니까 나왔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준비가 지금 사실 안 돼 있어요. 어떤 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또 문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워낙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 중량감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그 당내 세력이 그쪽에 가고 있어서 그러니 이게 지금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갈 건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좀 잡탕 분위기가 나고 있거든요. 잡탕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여서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당대회 이슈가 아직은 좀 이제 다시 지금은 좀 사그러들었는데 이슈가 이재명 도지사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사그러들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징표일 수는 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와 같은 그 반민주 세력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에서는 물론 반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당의 발전이라든가 국정 수행의 동력 뭐 이런 게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임종석 지라시가 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휴민트에 강하니까 내용을 잘 알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용 좀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죠. 잘 몰라요. 잘 제가 몰라요? 가는 휴민트는 요거 빨간색 요거. 빨간색 쪽에 휴민트는 제가 좀 있는데 파란색 쪽은 별로 없어서. 빨간색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보수 쪽에 그렇죠. 뭐 그쪽은 제가 언제부터 보수 쪽이 빨간색이 됐나? 뭐 일단은 당색이 빨간색이고 뭐 또 이제 뭐 국정농단 사건 이때는 제가 적폐 세력에는 또 모든 적폐 세력에 휴민트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적폐 세력에 관련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적자는 불굴적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쌓일 쪽이겠지. 이 지금 이거는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찌라시가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찌라시를 받았을 때 임종석 대통령 실장에 대한 찌라시가 있었어요. 네.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네. 내가 뭐 찌라시 있는 거니까 좀 말씀드리고. 네네. 지라시를 그렇고. 인용한다고 네.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요 찌라시에 돌았다는 정치권 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건 이제 찌라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인터넷 언론에서 소개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나왔잖아요.
네. 당선될 확률은 33.3%죠. 3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 그러네.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예. 그런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 예. 왜 안 좋으냐 그랬더니 2012년 공천 때 네. 그 당시 임종석 19대 총선. 19대 총선 때 임종석 당 실장이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어요. 사무총장이었죠. 예. 공천 실무 책임자였죠. 예, 실무 책임자였어요. 근데 워낙 본인과 가까운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 출신 사람들을 다 공천을 하니 이게 임종석의 공천 전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찬 의원의 당시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죠. 이해찬 의원의 주장이었죠.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사퇴를 하고 또 공천도 못 받았고. 공천도 못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악연이 있어서 지금 이해찬 의원이 뭐 당선이 되면 그럼 이 당청 관계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럼 임종석 실장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내년 재보선 전에 청와대를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찌라시에 돈다고 오늘 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네. 자, 우선 2012년 그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의 이 이해찬 의원과 임종석 실장과의 관계는 무슨 소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사실로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얼마나 관계가 악화됐는지 그때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뭐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이 좀 넘게 시작했으면은 이런 류의 청와대를 겨냥한 지라시가 돌 때가 됐어요. 언제나 사실 그렇지만 찌라시가 재밌긴 해요. 그죠? 그 재미도 그렇고 뭐 또 의도가 있을 거고 뭐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유력한 그 주자로 나선 이해찬 의원이 경선에 출마해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 실장을 겨냥해서 이런 지라시가 돌까가 참 궁금해요. 저는 뭐 일단 찌라시 자체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긴 해.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문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오래된 일종의 후유증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 사실 그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거든요. 예, 예. 그 대선 경선 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평소에 그 당내 경선과는 다른 방식의 선거 운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시 2, 3위 후보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끌어안았죠. 예. 예, 한 팀, 원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실제 그 캠프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지자 입장에서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런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제기했던 또 안희정 후보가 제기했던 방식의 그런 그 선거운동 방식, 예. 그리고 문제 제기들을 이번 지방선거 때 네. 경선 때 그대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요점을 말하자면은 예. 당내 경선에서는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까자. 그렇죠. 닭가자가 아니라 워낙 허위 사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 청와대에서 예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향후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철학과 담론이 있었는데 네. 그 담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담론이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권리당원 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한 당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 예. SNS에 강하거든요. 그렇죠. SNS에서 벌어지는 또 담론이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일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사실 이게 지금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라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런 지라시가 돌게 되는 네. 그 발원지는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발언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쪽에서 흘리는 건지 예. 보수 야당에서 흘리는 건지 예. 아니면 그야말로 지금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어떤 평론가나 분석가분들께 내신 건지 그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 팩트 자체가 확인이 돼야 그럼 이 팩트라면 그러면 이 분석은 맞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팩트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근데 쉽게 있거든요. 생각을 하면은 이해찬 의원이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되면은 뭐 임종석 실장이 물러나야 되고 청와대와 당 간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청와대와 당 간에 뭐 원만한
그런 관계가 임종석 실장이 있는 동안은 안 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지라시라면은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이해찬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쪽의 지라시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 맥락은 좀 다르긴 한데 얼마 전에 이해찬 후보가 약간 맥락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친근하다는 의미로 실장, 예, 근데 문실장이라고 이제 예, 그 바람에 사실은 이제 뭐 지금 하대하는 거냐. 글쎄, 그 생각보다 반응이 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는 막 그냥 친근감의 표시였는데 약간 그냥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지금 이제 당에서 목소리를 내고 공천권을 제대로 잡고 하게 되면 결국은 당청 관계에서 당이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의 사고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 이해찬 아니 후보가. 대통령을 낮게 보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럼 그 찌라시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김태현 변호사는요? 아, 이제 얘기가 재밌게 돌아가네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서는 이거 안 만듭니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회의적사에 앉아서 티셔츠를 입네, 정장을 안 입었네 이런 거 하기 바쁜데 지금 뭐 티셔츠 얘기는 좀 그렇더라. 네? 진짜. 네, 그죠. 예, 출시면 어떻다고. 제 말이. 예. 그러니까 티셔츠를 왜 입어 정장 안 입고 뭐 이걸로 지금 뭐 하고 지금 국가주의 얘기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뭐 임종수 실장이 그만둔데 안 그만둔데 무슨 상관이에요. 관심도 없죠. 그렇죠. 보수 여당은 뭐 그럴 임종수 수 실장이 있겠어요. 그만두고 다른 실장이 온다고 뭐 자유한국당이 좋아지겠습니까?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면 예. 이해찬 의원의 반대 세력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러면 심이 안 걸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성입니다. 추정. 아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임종석 실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내년 재보궐선거 전에 나올 거다 청와대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네.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의도 주변에서. 근데 그 이유는 뭐 후임은 누구다라는 얘기들도 뭐 호사가들 사이에서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왜 저한테 아니, 그걸 뭐 물어보세요. 있었어요. 누가 올 것이다. 뭐 아니 그 자리에 앉았다고 진행자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아니 뭐 얼마든지 진행자한테 네. 물어보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정철 기획관, 홍보기획관 뭐 그런 얘기들이 전 있었던 비서관과의 갈등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찌라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자체 이제 뭐 사퇴서는 예전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기서 왜 이 타이밍에서 이해찬 의원과 관련돼서 나왔겠느냐. 결국 이게 이 찌라시를 예를 들어서 유포해서 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네. 임종석 실장의 사퇴를 겨냥했지만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염두에 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문 실장 그 발언들 그게 사실 보면은 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직계들과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마무시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마무시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역학들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말씀 죄송한데 조금만 하나만 첨가를 해드리면 네. 사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계속 이쁜 것만 보이고 안 그런 좋으면 느껴지겠죠. 예. 이제 이해찬 후보의 지금 가장 큰 그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이재명 도지사를 안고 가겠다라는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한데 일단 이제 뭐 관련해서 지금 뭐 팩트와 연결해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이것도 뭐 무슨 뭐 조사 대상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나? 아닙니다. 뭐 예.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 예.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다.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취임 이후 최저치다. 네. 예, 그런 얘기. 뭐 그것까지는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분분하기는 한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 전당대회 네.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당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거기까지는 저도 뭐 제 안테나에 들어온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분석 가능한 팩트를 제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한 바는 없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이나 사람을 밀어준다거나 내지는 아예 배제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의 그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이제 이해찬 현재 저기 경선 당대표 후보가 유력하냐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입장도 아닌 거예요. 입장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어법을 대입해 보자면 문심 뭐 이런 거 하고 전혀 이제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처럼 줄 세우기식의 그런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전과 같은 방식의 그런 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해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 줄 서야 되냐? 그렇죠. 어디를 지지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 그 바람에 이제 뭐 여러 군데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문파들이 이제 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화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사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식의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깃발이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갈 길을 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뭐랄까 지표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당대표 후보 중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제 끌어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배척하는 사람이냐 이것과 관련된 것도 하나의 이제 지금 지표가 돼 있죠. 예. 지표가 돼서 이제 지금 거기에서 논쟁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거. 근데 그냥 좀 어떻게 드라이하게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건 좀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근데 드라이하게 보면 아니 뭐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저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여러 번 얘기하는데 17번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2번 실장이라고 그랬으면 그거야 뭐. 근데 또 사실 또 그 문제는 뭐였냐면 이해찬 후보에서 총리를 그러니까 그때는 실장이 아니었다면서요. 실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팩트하고도 다르니까 또 이제 그 비판 지점이 되고 이게 만약에 김진표 의원이 일으키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안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의 어떻게 보면 무게감인 거죠. 뭐 좋은 걸 수도 있어 본인한테는. 왜냐하면 예전에 사실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대 정파에서 처음 이제 문재인 당시의 의원이나 초선 의원이 정치에 딱 입문했을 때 이해찬, 한명수 두 전 총리가 후견인처럼 한다. 예를 들면 아주 정치에 싸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큰일 난다니까. 시비 좀 걸지 마요. 올해 좀 이런 게 문제라고 이거는 올해 좀 삽시다. 올해 좀 삽시다. 실수하신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하근에 하도 전직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옛날 같았으면 참 큰 사고였어요. 올해 좀 살자니까요, 저 좀. 문재인 대통령 용감 오래 살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당청 관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청 관계 정답은 없어요. 긴장 관계가 좋은 건지 당이 청와대를 뒷받침하기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으나 저는 최소한 집권 초반에는 당이 청와대에게 할 말을 하는 것보단 청와대 국정 방향을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혼란을 더 적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이해찬 의원이라는 어떤 굉장히 강한 큰 당대표가 왔을 때 과연 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위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진표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지금 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거를 보면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임종석 실장이 물러날 수도 있다는 찌라시는 결국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은 좀 자극을 하는 거죠. 반대 정파에서. 근데 사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평가는 참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을 수가 있는 게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역임했던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 대표를 맡아서 당이 뭐 좀 흐트러진다거나 또 딴 목소리가 나오는 걸 이해찬 의원이 딱 당 대표로서 막아주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을 청와대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온 그런 분석이고요. 네. 처음에 시초를 보면 네. 일단 이해찬 전 총리는 여기 전당대 선거에 당대표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었거든요.